보약보다 좋은 생강. 그런데 생강과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과 위장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즘 생강의 효능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생강청, 생강차, 생강편 등 음식에도 많이 넣어 드시는데요. 이렇게 좋은 생강도 같이 먹으면 좋은 궁합이 있고 같이 먹으면 해가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생강도 궁합을 잘 맞추어 먹어야 몸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암과 위장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생강과 최악의 궁합 3가지와 최고의 궁합 3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똑순이 건강박사와 함께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나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분들과 공유하시고 똑순이 건강박사도 많이 소개해주세요. 앞으로도 최고의 건강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생강은 꿀, 레몬 등과 같이 생강꿀차로 만들어 먹으면 좋은 음식이 되기도 하지만 생강과 함께 먹으면 몸에 해가 되고 심지어 당뇨와 위장질환 그리고 암을 더 키우는 조합도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몸에 좋지만 생강을 절대 복용하면 안 되는 3가지 경우와 생강 보관법 그리고 생강을 이용한 스페셜 레시피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강은 매운맛과 열성을 가진 식재료로 공자가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식사 때마다 챙겨 먹었다고 전해 내려올 만큼 너무도 몸에 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도 기침, 감기, 숨차는 증상의 치료 방책으로 같이 쓰일 만큼 정말 훌륭한 약재이기도 한데요. 생강에는 열을 내는 성질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고 디아스티아제라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들어있어 장운동을 활발히 해줘서 손발 냉증과 추울 때 소변이 나오는 증상까지도 도움을 줍니다. 바로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이 매운맛과 더불어 강력한 생강의 효능을 보여주는데요. 이 성분들은 강한 살균 작용을 해서 몸에 들어오는 여러 유해균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항산화 효과가 있어 활성산소에 의한 세포의 손상을 막아 항암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나 좋은 생강인데요. 하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생강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첫 번째는 많이 먹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좋은 줄만 알았던 생강은 절대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요. 생강은 본초 강목에서 그 이름대에 설명하기를 끝까지 막아냄이라는 의미로 이름 자체에 질병을 이겨내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할 정도로 너무도 좋은 식자재입니다. 하지만 생강은 적당량을 사용해야 하는데 다식하게 될 경우 정신을 흐트러뜨리고 정신 집중에 방해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바로 생강이 기를 발산시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답답한 기운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지만 대신 정신을 쓰게 하므로 집중에는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품집에서는 생강은 병이 없는 사람은 밤에 먹지 말아야 하는데 기를 동하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도 좋은 생강이지만 웬만하면 밤에는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침에는 너무도 좋은데요. 식감본초에서는 저녁에 침상에 오를 때는 물을 먹고 아침에 내려올 때는 생강을 먹어라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저녁에는 무가 소화를 돕고 아침에는 생강이 입맛을 올려주기 때문이지요. 그럼 아침에 생강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바로 생강과 같이 먹으면 너무도 좋은 음식인 대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데요. 생강 자체도 속이 냉하거나 추위를 심하게 타거나 감기 자체에 너무 좋은 약재이지만 대추와 만나면 정말 더 없는 환절기에 보약이 되는 꿀조합이 됩니다. 대추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는 것을 생강을 함께 먹으면 따뜻한 성질 때문에 도움이 되고 생강만 먹었을 때 열이 과해지는 것을 또한 대추가 보완해주는 서로 도움을 주는 음식이 되기 때문인데요. 오늘 생강 대추차를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생강과 대추 2가지만 끓여 먹는 쉬운 생강 대추차를 끓여놓고 아침에 드시면 됩니다. 보통 1대1 정도 해서 드시면 되는데 이렇게 2가지 재료만 물이 반이 될 정도로 졸여서 먹어보면 생강의 매운맛과 대추의 단맛이 어우러져 속이 따뜻하고 편안해지실 겁니다. 너무 진하실 경우 물을 다시 채워서 한 번 더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댓글에 달아놓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생강이지만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조합 2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돼지고기인데요. 깜짝 놀라셨죠? 어떤 분들은 돼지고기 잡내를 잡기 위해서 생강을 쓰기도 하시고 돼지고기와 생강의 궁합이 좋다고 여겨 일부러 고기 요리에 쓰시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함께 먹으면 탈이 나는 음식에 끊이지 않고 올라오는 것이 돼지고기와 생강의 조합입니다. 돼지고기는 생강과 조리하면 목이나 기관지에 좋지 않는 성분이 생길 수 있는데요.
고기의 찬 성질과 생강의 더운 성질이 싸우게 돼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분들은 괜찮겠지만 간이 약한 분들은 생강의 성질이 너무 강하고 돼지고기의 찬 성질이 더해져 간의 반대 장기인 폐화기관지에 무리를 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위장이 약한 분들도 두 반대 성질이 싸우게 되어서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위장에 무리를 주어 소화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장이 약해지고 간에 무리를 주는 조합은 암을 잘 일으키는 몸으로 변하게 하는데요. 장기간 두 음식을 같이 복용하게 되면 잦은 위장 장애를 불러올 수 있고 음식을 섭취해도 잘 흡수가 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암이 잘 생기는 몸이 되기 쉬워지므로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특히나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찬 성질을 가진 돼지고기 말고 생강과 같이 먹으면 도움이 되는 두 번째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따뜻한 성질을 가진 음식의 대표주자인 꿀인데요.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꿀과 생강, 대추 등등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어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분이 잘 흡수되게 도와주는 것이 암을 예방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또 생강은 위장은 튼튼하지만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진저롤 성분은 인슐린 분비를 원활하게 해서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편의 생강과 염증을 낮춰주는 꿀 한 스푼을 넣은 생강꿀차가 당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하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생강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생강은 항응고 및 항혈소판제와 상호작용을 해서 피를 묽게 하고 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미 혈당을 낮추는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생강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당 수치를 필요 이상으로 떨어뜨리게 되기 때문에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의사와 상의하시고 드시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 수술 전이나 이미 혈액 응고 문제가 있어서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라면 더욱더 혈액 응고를 늦출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술할 때 응고가 지연되어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거나 불면증이 있으시거나 제2형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체내열이 올라가는 증상이 심해질 수 있고 염증이 있으신 분들도 너무 많이 생강을 복용할 경우 과하게 염증과 싸우는 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생강과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바나나인데요. 바나나는 천연 이완제라고 불리는 정도로 운동선수들이 근육에 쥐가 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먹기도 하는 과일인데요. 여기에 생강이 더해지면 혈관이 더욱더 확장되어 무리를 주게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원리로 치질 환자는 생강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생강의 혈관 확장이 이미 상처가 있는 혈관까지 확장시켜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위 점막이 손상돼 있거나 몸에 심한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생강을 과하게 먹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여기에 바나나가 같이 들어가면 과한 혈관 확장을 불러와서 위궤양이 있는 경우 심해질 수 있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 음식으로부터 오는 균에 취약하게 되기도 하며 더 나아가서는 균에 의한 세포감염, 만성염증, 암까지도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정말 주의를 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생강을 오래 보관하면 간혹 곰팡이가 피어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먹어도 될까요?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부분인데요. 생강의 곰팡이는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발암물질로 간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조금의 곰팡이라도 생겼다면 아깝다고 잘라내고 드시지 마시고 버리시기를 권합니다. 여기서 잠깐! 생강이 썩으면서 나오는 사프롤이라는 물질이 발암물질 2군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 절대 상한 생강은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독을 없애주고 오히려 생강과 먹으면 도움이 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레몬인데요. 아마 생강하면 레몬이라고 생각날 만큼 둘은 이미 꿀궁합인 거 다들 알고 계시지요? 레몬의 비타민과 생강의 항염, 항산화 작용이 만나면 지금처럼 환절기가 찾아오는 계절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나 두 재료 모두 항염작용, 감염성 질환에 탁월한 재료들이어서 감기뿐만 아니라 항암작용을 하기 때문에 많은 성인병과 만성염증으로 인한 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생강과 레몬의 조합입니다. 생강 2편과 레몬 2조각을 따뜻한 물에 우려서 드셔보세요.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여기서 보너스 레시피. 많은 분들이 생강청을 너무도 좋아하시는데요. 이번에는 업그레이드 버전 생강대추청입니다. 바로 꿀과 생강, 대추까지 섞어 조리는 방법인데요. 대추 500g을 씨를 빼고 한번 익혀주시는데요.
이때 생강을 200g 정도 넣어서 같이 푹 고아주시고요. 생강을 건져내고 대추는 속살을 빼내어 채반에 걸러주시고요. 거기에 꿀 200g을 넣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졸여서 청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침에 따뜻한 물에 한두 스푼 넣어서 차로 드셔보세요. 너무도 좋은 약이 됩니다. 여기서 보너스 레시피 두 번째, 쉬운 생강차인데요. 바로 얇게 저민 생강대추 감초 2:1로 달여서 드셔보세요. 여기서 보너스 레시피 세 번째, 생강을 절구에 찧어 꿀에 잰 뒤 얇게 펴말려 생강과자나 반찬으로 먹는 것인데요. 정말로 입맛 돋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생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한번 복습해볼까요? 생강은 많이 먹으면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소량만 드시고 서로 보완이 되는 대추와 함께 드셔보세요. 그리고 성질이 몸 안에서 싸우는 돼지고기와 드시지 마시고 서로 도와주는 꿀과 함께 드셔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관을 확장시켜서 염증을 더 일으키는 바나나와는 드시지 마시고 오히려 항암, 항균, 항산화에 도움이 되는 레몬과 함께 드셔서 환절기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도 좋은 식재료 생강. 다들 요리할 때 주의해서 드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똑순이 건강박사였습니다.